자, 안녕하세요. 어찌난 K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5일이고요. 오늘 드린 얘기는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군가 어디로 가는 거야 코스닥 코스피 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보는 시황이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 라는 내용입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저의 주관적 관점으로 보는 주식시장 내용으로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에 착용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을 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늘린 건 아니고요. 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모습인데 참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며칠 만에 지금 이렇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기 하락도 되게 많이 아팠는데 지금 하락이 더 많이 아픈 이유는 급격하고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시장을 보셔서는 알겠지만 며칠간 이렇게 횡보하던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거의 전 종목이 상승했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는 순환매를 엄청 빠르게 타면서 올라오는 종목, 가지 못하는 종목 이렇게 나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나, 둘, 셋, 넷, 5일선이 이렇게 횡보, 급락, 급등, 완만, 턴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여기서 밑으로 빠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박스권을 하향 돌파할지 상향 돌파할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실제로 아직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코스피만 본다 그러면 약간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금요일장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이 조금 하락한 관계로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60포인트를 깨느냐 안 깨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선은 계속 내려오는 중이기 때문에 21선을 어떻게든 버틴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 박스권 라인 그어놓은 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다음 주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4월 옵션 만기가 있는데 그때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그때까지 이 박스권 안에 있을 것인가 혹은 돌파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지금 예측해야 되는 상황인데 월요일날 일요일날 한 주를 전부 예측한다는 얘기는 거의 거짓말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차트의 신은 아닐 거 아니에요. 차트의 신이어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1644포인트를 깨느냐 안 깨느냐 여부를 중요하게 보면서 하방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대신에 상방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올라갈 룸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선을 거의 걸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조정대로 본다 그러면 1850포인트까지 일단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만약에 N자로 돌파한다면 1943포인트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 이제 내려오는 61선이 이제 크게 저항 라인이 될 텐데 과연 올라가서 61선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내려온다 그러면 큰일 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여기 1440포인트 39포인트 라인을 깨지 않고 돌아나가면 이게 이제 W가 되면서 21선 돌파를 해서 1751포인트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가끔 주식을 하다 보면 보이는 대로 믿어라라는 격언을 가끔 듣게 되는데, 그냥 지수의 향방에 특별하게 예측하지 않고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돌파했을 때는 돌파했을 때 알맞는 전략으로, 하향 돌파했을 때는 하향 돌파한 데 대한 알맞은 그 대응 방법으로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올라오면 매도, 내려오면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황이고요. 이제 올라가게 되면 조금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코스닥은 아직 그러니까 아직이 아니라 완벽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21선과 5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난 상황에서 한 번 조정으로 지금 다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나스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종가 매수도 가능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면 여기 619포인트 정도까지, 혹은 제가 쟀을 때는 한 600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전체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월봉 차트고요. 나스닥 월봉을 늘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늘려본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644포인트 자리가 최저점이 되어 있고요. 93년도입니다. 93년도 4월경에 644포인트에서 IT 버블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512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8배 정도 올라왔어요. 왜냐면 68에 48에 84 32 하면은 거의 맞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여기가 1265포인트에서 9838포인트까지 갔는데, 이게 몇 배냐? 거의 8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게 8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게 8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고점, 이 IT 버블에 생겼던 고점 5124포인트 라인에서 이 상승 파동을 할 때 여기서 쉬었다는 점,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월봉 차트로만 봤을 때 언젠가 주가가 나스닥이 지금의 어려운 시절을 딛고 올라온다 그러면 9838포인트 이 라인, 혹은 뭐 요 정도 9450포인트 라인에서 요 사이에서는 분명히 또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IT 버블이고 이때는 무슨 버블이냐?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연치 않게 이게 8배 상승한 부분이고, 팬데믹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는데, 실제로 2009년부터 19년까지 약 10년간의 엄청난 장기 호황을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쳐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팬데믹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지금 현재 내려오는 중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60개월 선을 깨줘야 어떤 버블이라면 버블, 혹은 시장에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을 일단 잡아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트 보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지, 제가 무슨 경제학자나 경영학과를 나와서 뭐 시장에 돈이 돌거나 뭐 금리가 어떻게 된다거나 환율이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에 심도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아까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20개월 선을 몸통으로 깼습니다. 월봉상으로. 그리고 월봉상으로 20개월 선을 몸통으로 깼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번 4월 달에 될지 5월 달에 될지 모르지만 이 20개월 선이 실제 저항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가는 일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여기 월봉 라인에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게 또 헤드앤숄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라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트 보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백신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하고 유럽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미국은 이제 한참 절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뭐 의료기기라든가 마스크 라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판 해적이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까지 지금 각자 도생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2008년 그러니까 98년도 IMF 사태 뭐 이런 저런 거 터지고 나서 미국이 주창했던 세계화가 결국에 지금 한 단계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에 과연 여기서 바로 반등해서 여기를 돌파해서 나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두 달만 주식을 보고 하는 경우라 그러면 어쩌면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긴 흐름을 본다 그러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물린 종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는 손절 라인에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한 방에 다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고 장중에도 뉴스 하나에 3% 4% 올라가고 내려가는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올라오면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좀 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단은 코스닥 기준으로는 얘가 올라올 수 있는 정점까지 한 588포인트까지 올라오거나 혹은 500 여기까지 이만큼 상승했다라는 부분은 내려올 때 시간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급격하게 막 이렇게 내리꽂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구간에도 중간중간 단타 기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하루에 매매를 마무리하는 혹은 다음날 정도까지만 마무리하는 식으로 단기 수익 매매 뭐 스윙까지는 아니겠죠. 하루 이틀 가져가는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일단 물려있는 종목이 다시 올라온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해서 현금을 좀 챙겨놓고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자산가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여기까지 친다고 하면 이게 37%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가란 1억, 2억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최소 10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이 37% 먹었다는 경우는 2주 만에 한 4억 정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먹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또 팔기 시작해서 수익 실현하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나온다면 속절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수급과는 지금 현재 다른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해서 지금 현재 지수를 떠받들고 있는 부분인 건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실제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때에 외국인은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오려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을 때 전체 시장에 주도주가 생기고 그 주도주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수를 올렸다는 부분을 상기했을 때 지금은 지금 매수해서 10년 이상 가져가겠다? 물론 수익 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10년 동안 10년 동안 들고 있다가 10년 후에 본전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분할로 오랫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들고 계실 거면 10년 동안 매도 하셔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10년 동안 매수만 하셔서 9년 동안 매수만 하셔서 마지막 1년 동안에 수익 내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호흡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려다가 못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오는 20, 30대 비트코인 세대들이죠. 그분들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요즘 재테크에 관심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어떤 그 자산 증식용으로 주식으로 증여하는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신규 계좌 개설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부디 긴 호흡을 가지고 매도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밑에서 매수하셔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라면 적정선에서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면서 욕심을 좀 줄여서 좀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내용이 좀 부실할 수도 있고 네가 말한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008년도에 이렇게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 모두 다 안심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빠뜨렸거든요. 지금 여기 구간인 건지 여기 구간인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게 결론이 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 내가 여기 밑에서 매수해서 여기 끝까지 먹을 거야? 욕심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하셔도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이거 다 끝나고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셔도 이만큼 먹는 부분인 겁니다. 굳이 꼭 최저점에서 매수할 생각으로 여기가 최저점인가 하고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단기 매매하는 구간은 계속 나올 거다. 이 박스권 1660포인트에서 1760포인트 요 100포인트 안에서 노는 구간이라면 종목별로 빠른 순환매로 인해 단기 투자 매매할 구간이 나올 거고 여기서 만약에 찍혀서 올라간다면 1850포인트, 195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한 스윙 정도, 한 1, 2주 정도는 스윙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 목요일에 선물 옵션 때까지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내서 지수를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합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종목별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5G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주식들을 이제 그런 주식과 함께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매수 매매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깨는지 안 깨는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전략은 똑같습니다. 올라오면 매도해서 현금 챙기고 매매는 단기 투자로 하시고 그 다음에 주가 저점 잡힐 때까지 현금 보유를 하는 저가 매수에 임하는 그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